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무비 클립의 속성과 무비 클립의 이벤트로 구현하는 세 가지 모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속도, 가속도, 감속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 등속도라고 그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감속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래시 모션 효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 이 감속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그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어떤 홈페이지에 많이 구현이 되고 있진 않지만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었던 그런 방식인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이미지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어떤 메뉴들이 이렇게 천천히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보셨을 텐데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감속도 모션 효과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등속도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가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속도라는 것은 클릭을 하면 출발은 늦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죠? 빨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감속도라는 것은 출발은 빨랐지만 점점 속도가 늦춰져서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모션 효과라고 모션 효과를 감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어떤 메뉴를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등속도와 가속도, 감속도, 모션 효과를 이벤트 클립과 즉 무비 클립 속성하고 그 다음에 무비 클립 이벤트 메서드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등속도, 가속도, 감속도를 차례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미지 갤러리를 이용해서 감속도를 이용한 슬라이딩 효과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가 그 동영상 강좌를 업로딩 할 때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적으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와 같이 등속도부터 먼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배경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 둥근 사각형이 보이실 텐데요. 렉탱귤러 툴을 누르시고 렉탱귤 툴을 누르시고 하단에 이그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조정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선 모양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을 클릭을 하시고 금지 표시를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중앙 부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드시죠.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을 누르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칼라 값이 보이실 겁니다. 칼라 값에서 이것을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같이 색상을 좀 바꿀까요? 색상을 좀 옅은 초록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을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선색을 제가 했군요. 자, 면색을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면색은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클릭을 하시고 레디언이 아니라 리니어로 바꿔주시고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 페인트 통을 누르셔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배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뭐 가운데 위치가 좀 맞은 것 같으니까 적당히 좀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무비 클립 이벤트 메서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다 다 구현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레이어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하나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자물쇠 걸고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여기다가 무비 클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원형 툴로 이렇게 하나 그리시죠.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하단 눌러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여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F8번 키 누르시고 M 언더바 뭐 무비 클립이니까 원형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원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메서드 값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컴퓨터가 이 무비 클립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인스턴스 명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IRCLE 서클 1이라고 하겠습니다. CIRCLE 1이라고 하고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 창에 보면 M 언더바 원모어라고 나온 것은 이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그 시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의미라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 서클 1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 무비 클립이 인식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제 액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F9번 키를 눌러서 이제 액션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이해하는 차원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CIRCLE1 그 무비 클립의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방식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어디 창에 있는지 확인이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다가 언더바 루트 점, 죄송합니다. .circle1 점, 그 다음에 먼저 그 마우스 모양으로 AS 릴리즈는 펑션, 이거는 지난번 강좌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언더바 루트 점 CIRCLE1 점, 그 다음에 on enter frame 하게 되면 이건 무한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펑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어디까지? if 만약 this._x, this._x라는 것은 그 circle 1의 언더바 x, 즉 x축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5 정도 주겠습니다. 550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일단 이건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550으로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수치를 줄여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때까지 어느 쪽으로, 계속 어느 쪽으로 this._x는 this._x 플러스 얼마만큼 5만큼 가라. 그런 다음에 중괄호 닫고 닫아주시고, 예,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층적으로 괄호가 이렇게 닫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것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먼저 뭘 하게 되면 마우스로 CIRCLE1 무비 클립을 클릭하면 스타트가 되는 거죠. 클릭하면, 그죠? 이것은 어느 쪽으로, 아래 조건에 맞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그죠? CIRCLE1의 x 좌표값이 얼마? 스테이지의 크기인 550까지만 이동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CIRC1, 서클 1의 x 좌표값이 스테이지 크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550에 여기까지가 550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40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50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조건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좌표가 얼마, 550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냥 이것을 빠져나오라.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마우스로 서클 1을 클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onRelease 펑션 값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얼마다 x축을 얼마씩 5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50이라는 거, 자, 550을 줬더니 어떤가요?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스테이지만큼이니까 이만큼 더 갔죠. 그리고 반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550이지만,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515 정도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15 정도 했더니, 515를 넘어가게 되면 멈춰라 해서 여기 딱 예, 조금 더 나았네, 그죠? 그럼 510 정도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보면서 정확하게, 물론 뭐 정확한 수치 개념을 잡으셨다면 뭐이 정도 구현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this 언더바 x라는 것은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언더바 루트 그 다음에 cir cl1 언더바 x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나 그다음에 요 말이나 이게 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간략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구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때요? 명령이 같죠? 이렇게. 그래서 요럴 때 여기에 this라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길게 쓰느니 그냥 이것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this 언더바 x다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속도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이런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뭐 정확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자, 이게 도착 지점이고 출발 지점이다 가정했을 때 자, 반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전부 다 실제는 이게 5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수치 5만큼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5만큼 이동을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등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무비 클립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현한다. 그래서 on release를 누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 반복을 수행을 하라. 근데 그 반복이 어떨 때까지 x축 510을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만 계속 반복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빠져나와서 멈추어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동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 제가 그 가속도와 그 다음에 감속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저장을 다시 뭐 안 해드려도 되겠죠? 형태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등속도라고 쓰겠습니다. 등속도 모션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 강좌에서 가속도와 감속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